여러분은 혹시 주역이라고 하면 점을 보는 책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사실 주역은 단순한 점술이 아닙니다. 변화의 원리를 담고 있는 철학이자 우리가 삶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립니다.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것부터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는 순간까지. 이럴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감에 의존해야 할까요? 아니면 남들의 조언을 따라야 할까요? 주역은 우리가 흐름을 읽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적절한 선택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즉, 무조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주역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대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주역 해석법, 중요한 결정을 앞둔 순간 주역을 적용하는 방법, 문제 해결을 위한 주역적 사고와 실제 사례.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주역이 단순한 고대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역이라고 하면 어렵고 복잡한 개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한자를 많이 알아야 하고 64괴나 음양의 조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주역은 우리 삶과 동떨어진 학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상황들을 보다 깊이 있게 해석하고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주역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주역의 기본 개념과 64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주역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인간관계도, 경제 상황도, 감정도 언제나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변화의 흐름을 읽고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역에는 64괴가 있습니다. 이 64괴는 단순한 점괘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삶의 지도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괴는 하늘의 기운을 담고 있어 강하고 주도적인 성향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괴가 나온다면 지금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곤괴는 땅의 기운을 담고 있어 포용과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이 괴가 나왔다면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다 타인을 받아들이고 협력해야 할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역은 단순히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둘째, 일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주역 해석법입니다. 주역을 활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에 주역을 적용해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을 제안받았을 때 주역의 가르침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건괴와 같다면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할 시기이므로 도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임괴가 떠오른다면 아직 배울 것이 많고 준비해야 할 것이 남았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가정해 보죠. 상대방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화풍정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요소가 합쳐져야 좋은 결과가 나오므로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강한 주장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천례무망괴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소신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주역을 활용하면 단순한 감이나 우연이 아니라 흐름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생깁니다. 셋째,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사고의 틀을 넓히는 도구로 활용하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역을 단순한 점술이나 운명 예측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역의 본질은 미래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역을 공부하다 보면 단순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왜 이런 흐름이 생기는가를 이해하게 되고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이든 자연의 원리에 따라 흐름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주역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확장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철학적 도구인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주역은 단순한 점괘풀이가 아니라 삶에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빠른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는 매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럴 때 주역을 활용하면 단순한 직감이나 감정이 아니라 논리적인 흐름을 읽고 가장 자연스러운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직장을 옮길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지, 중요한 계약을 맺을지,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과연 지금 이 선택이 맞을까 하는 고민이 들죠. 그런데 만약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보다 깊은 통찰을 통해 선택을 내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 주역이 강력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역은 단순한 점괘풀이가 아닙니다. 주역이 말하는 핵심은 변화입니다. 모든 상황에는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잘 읽어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주역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주역을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하는 방법입니다.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흔히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더 큰 도전을 할 것인가? 안전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때 중요한 것은 지금의 흐름이 어떤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역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궤를 통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궤가 나온다면 이 궤는 빛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무언가를 명확히 보고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입니다. 술에 둔 궤가 나온다면 둔 궤는 씨앗이 땅속에서 발아하는 과정입니다. 즉, 아직 준비가 덜 되었고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다 더 기다려야 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역은 어떤 선택이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직장, 인간관계, 투자, 사업 등의 의사결정에서 주역 활용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주역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직장과 커리어 변화.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지 고민된다면, 천지비괴가 나왔다면 지금은 기운이 막혀 있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움직이기보다 잠시 머무르며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화천대유괴가 나왔다면 지금이 새로운 기회를 잡고 나아가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관계에서의 판단.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거리 두기를 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택천쾌괴가 나왔다면, 이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수산건괴가 나왔다면, 지금은 오해가 쌓여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며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투자나 사업 관련 선택.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지, 투자를 결정할지 고민된다면, 지천태괴가 나왔다면 운이 트이는 시기로 도전을 고려해 볼 만한 때입니다. 반대로 중천건괴가 나왔다면, 지금은 기운이 강하긴 하지만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도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주역을 활용하면 단순히 감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분석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괴를 통해 지금 내 상황을 분석하고 방향을 잡는 방법입니다.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내 상황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괴의 원리입니다. 괴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우리 삶의 다양한 흐름을 설명해 주는 지도입니다. 괴를 활용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현재 내 상태를 이해하기. 지금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둘째,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분석하기. 현재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자연스러운 흐름인지 고민합니다. 셋째, 지나치게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기. 흐름을 거스르는 선택이 아닌 순리에 맞는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산천대축괴가 나온다면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무리한 확장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며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풍천소축괴가 나왔다면 지금은 조금씩 기회를 쌓아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역을 활용하면 단순히 감에 의존한 선택이 아니라 흐름을 읽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쌓여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감에 의존하기보다 논리적인 흐름을 분석하며 자연스럽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역은 바로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주역이 전하는 흐름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쩌면 당신이 고민하던 선택에 대한 답이 이미 주역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며 때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를 찾고 혼란 속에서도 흐름을 읽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주역이 그 답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역은 단순한 점괘풀이가 아니라 인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사고법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 주역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현실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주역으로 해결책을 찾는 방법입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와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상대가 내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거나 반대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답답한 순간이 있죠. 이럴 때 주역에서 괴를 통해 상황을 분석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화천대유괴가 나왔다면, 대유는 풍요로움과 큰 성공을 뜻하는 괴입니다.
즉, 지금은 당신의 입장보다는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 더 큰 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수택절괴가 나왔다면 절은 절제와 조율이 필요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즉,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대화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말을 아끼고 필요한 부분만 전달하는 것이 갈등 해결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역은 단순히 어떤 결정을 내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태도를 알려줍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 흐름을 읽고 대처하는 법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사업을 하거나 투자에 참여할 때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역을 활용하면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곤괴가 나왔다면, 곤은 땅을 상징하는 괴로 인내와 수용이 필요한 시기를 뜻합니다. 지금은 무리하게 확장을 시도하기보다 기본을 다지며 흐름을 기다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성급한 결정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당장은 수용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천화동인 괴가 나왔다면, 동인은 협력과 네트워킹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괴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시기입니다. 새로운 협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역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 주역을 활용한 성공적인 문제 해결 사례입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둔 순간, 어떤 사업가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이 애매했고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는 주역을 통해 현재 흐름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얻은 괴가 산천대축괴라면, 대축은 축적과 인내의 의미를 지닌 괴입니다. 즉, 지금 당장 계약을 성사시키기보다 더 기다리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는 계약을 바로 진행하지 않고 몇 가지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조금 더 신중하게 조사한 덕분에 계약서에 숨은 위험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서둘러 계약을 체결했다면 큰 손해를 볼 뻔했던 상황이었죠.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역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취해야 할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끊임없이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혼란스러워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다면 지금은 물러서야 할 때인지 적극적으로 나설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쳤다면 그 어려움이 지나가는 과정인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순간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 추진할 때인지 더 기다려야 할 때인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주역은 이 흐름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단순한 운명론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다음번에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면 주역을 통해 흐름을 읽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아마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마주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분명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때도 있죠.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혹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운이 아니라 흐름을 잇는 힘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상황을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같은 문제도 전혀 다른 해법이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주역적 사고가 그런 힘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주역을 통해 고정관념을 깨고 더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법입니다. 세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단정 짓곤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업은 무조건 성공할 거야.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라 바뀌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역에서 말하는 세상의 원리는 다릅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화하고 있으며 어떤 것도 영원히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역의 기본 원리, 변화.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변화입니다. 64궤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궤가 다른 궤로 변화하면서 세상의 흐름이 계속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지금 힘든 시기도 영원하지 않고 반대로 지금 좋다고 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연습.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잘못됐다고만 생각하면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해결책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업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나는 사업에 소질이 없어. 다시는 도전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이 실패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질문을 바꾼다면 전혀 다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시장의 흐름을 잘못 읽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사업 파트너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직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같은 사건이라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역적 사고는 한 가지 시각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도록 도와줍니다. 세상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주역적 사고방식입니다.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것이 살아남는다.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궤 중 하나가 바로 건궤와 곤궤입니다. 건은 하늘을 상징하고 강한 힘과 추진력을 뜻합니다. 곤은 땅을 상징하며 포용력과 유연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유연한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유연함이 필요한 순간을 알아차리기. 어떤 일이든 밀어붙여야 할 때가 있고 반대로 흐름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추진력이 필요한 시기라면 건궤의 원리를 따릅니다. 결단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때입니다. 도전하고 기회를 잡아야 하는 순간이죠. 반대로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 시기라면 곤궤의 원리를 따릅니다. 너무 조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차분히 준비하고 흐름을 지켜보면서 기회를 엿봐야 합니다. 이처럼 주역을 이해하면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맞는 적절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주역의 원리를 실천한 사례입니다. 스티브 잡스, 흐름을 읽고 움직인 리더.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읽고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PC 산업이 성장할 것을 예측하고 애플을 창업했고, 이후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를 읽고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IT 산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만약 그가 변화를 두려워했다면, 혹은 기존의 방식을 고집했다면 지금의 애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역적 사고를 적용한다면 스티브 잡스의 성공을 단순한 혁신이라고만 볼 수도 있지만, 주역의 원리로 보면 변화를 읽고 적절한 시기에 움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건괴의 원리를 실천한 것입니다. 워런 버핏, 기다릴 줄 아는 투자자. 반면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은 기회를 기다리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불필요한 투자는 하지 않고 반드시 시장이 좋은 흐름일 때만 투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곤괴의 원리입니다.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결국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어떤 날은 잘 풀리다가도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흐름을 읽고 그에 맞는 태도를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더 넓은 시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 올바른 때에 맞춰 행동하는 법을 익히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주역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역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주역이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이걸 배운다고 해서 내 삶이 정말 달라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혜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직접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주역을 배우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작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습관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주역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한 작은 습관입니다. 첫째, 변화를 기록하는 습관. 일기 쓰기. 주역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실천은 변화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내 기분은 어떻게 변했는가? 내가 한 선택이 좋은 흐름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짧게라도 기록해 보세요.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자신도 모르게 변화의 흐름을 잇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오면 자연스럽게 지금이 흐름을 따를 때인가? 아니면 멈춰야 할 때인가? 이런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실천을 위한 작은 팁입니다. 하루 5분 짧게라도 좋으니 기록하기,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라 흐름을 관찰하는 시각으로 보기. 둘째, 결정을 내리기 전 주역적 사고로 질문하는 습관.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크고 작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습관적으로, 감정적으로 결정할 때가 많죠. 주역을 실천하는 방법은 결정하기 전 잠시 멈춰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지금 흐름에 맞는가? 이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는가? 아니면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조급해서 실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면 무의식적으로 흐름을 잇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실천을 위한 작은 팁입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 즉흥적인 결정보다 한 번 더 흐름을 생각해 보기. 셋째, 자연의 흐름을 관찰하는 습관. 주역은 자연의 변화에서 배운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주역적 사고를 기를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날씨를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계절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보세요.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집중해 보세요. 이처럼 자연의 작은 흐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천을 위한 작은 팁입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하늘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기. 자연이 변하는 것처럼 나도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일상에서 꾸준히 주역을 활용하는 습관입니다. 주역을 책으로만 배우지 말고 직접 활용하라. 많은 분들이 주역을 공부하려고 하면 책을 읽거나 깊이 있는 개념을 익히려고 합니다. 물론 이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를 64개 중 하나에 비유해보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주역의 원리로 분석해보기. 흐름을 관찰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기. 주역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주역 활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주역을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질문하기. 하루의 시작이나 끝에 이 3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첫째, 오늘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둘째,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흐름은 자연스러운가? 억지스러운가? 셋째, 앞으로 어떤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흐름을 잇는 힘이 길러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작은 변화일지 몰라도 이 습관이 쌓이면 언젠가 중요한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주역의 지혜를 활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역을 실천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주역은 단순한 점술이 아닙니다. 주역은 우리 삶의 흐름을 읽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주역을 실천하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 직접 느껴보세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